달리미들에게 지금도 지휘사항을 지금 하달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달릴 때 본인도 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그 배정석 씨가 하는 멘트를 꼭 잘 기억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지금 선두에 많은 분들이 배치가 돼 있으신데 다시 저도 안내를 좀 도와드리면 트랜스폰더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출발 순서와 상관없이 기록이 계측이 되겠습니다. 네. 나의 건강을 담보로 무리한 레이스하겠다. 출발까지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고 오케이. 자 이제 카운트다운 합니다. 카운트다운과 함께 선수들이 출발을 알리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함께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카운트다운 한 목소리로 5, 4, 3, 2, 1 풀코스 스타트! 네. 카운트다운과 함께 풀코스 주자들이 가장 먼저 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풀코스 선수들은 지금 배에 달린 배너, 넘버링의 색깔 자체가 좀 다르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구분을 해야 되니까요. 네네. 코스별로 다르기 때문에 풀코스를 출발했는데 맨 먼저 제한 시간이 5시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통 통제를 5시간까지는 교통 통제를 해주는데 네. 5시간이 넘게 되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또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5시간이 지나는 선수들은 뒤에 해수 차량이 있습니다. 네네. 버스가 따라가니까 그 버스를 타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인도로 본인들이 달려줘야지 차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죠. 네. 자, 지금 저희가 또 이번에도 드론 캠을 준비했습니다. 드론 카메라를 통해서 바라본 공주 시민운동장 상공에서의 모습이었는데요. 풀코스 참가자들 규모가 굉장해 보입니다. 네. 네. 모두 이번 대회 참가자가 6천여 명인데 네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그 많은 참가자들이 이 공주를 찾는 이유는 네. 사실 마라톤 대회가 1년에 450개 대회가 열리지만은 그렇게 중계 방송을 하는 대회가 많지가 않거든요. 아, 네. 그래서 중계 방송도 하는 그런 메이저 대회이기 때문에 본인 얼굴도 한번 카메라에 담고 싶고 네네. 그런 면도 아마 참가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오늘 저희 담당 PD인 이석준 PD가 선두만 잡는 게 아니라 중간도 많이 잡는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럼요. 네, 끝까지 뛰는 게 중요하시겠어요.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선두가 중요하지만은 네네. 이 마니아들 같은 경우에는 1위가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자신이 목표로 했던 기록으로 모두 완주를 하게 되면은 모두 1등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또 페이스메이커가 다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초보자들은 이렇게 큰 대회 참가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오버페이스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그 뒤에 시간이 적겠지 않습니까? 네네. 본인이 원하는 그 목표라는 시간에 그 페이스메이커를 따라가게 되면은 오버페이스를 방지해서 예방할 수가 있죠. 네, 페이스메이커 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 마라톤이 또 자기 자신과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본인과의 싸움에서 잘 이겨내기를 다시 네. 한번 바라봐야겠어요. 오른쪽이 한옥마을이죠. 아, 이쪽이 보이고 있는 게 한옥마을인데 네. 지금 그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한 3개월 이전에 예약을 해야만 저 한옥마을을 해서 귀가를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이게 저 고만나루 쪽인데 공주서 얘기하면은 이쪽에 이제 금강이 바로 보이고요. 네. 또 이쪽에 이제 무열왕릉이 있고 그렇기 네네. 때문에 저 한옥마을이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 곳에 네. 위치를 해 있는 한옥마을을 지나서 지금 풀코스 선두권인데요. 본인도 일단 기록 점검을 하겠습니다만은 초반 페이스가 빠른 선수들이 있군요. 제가 중계 방송 할 때마다 지적하는 부분인데 네네. 초반에 저렇게 혼자 외롭게 달리는 것보다는 네네. 42km면은 100리가 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같이 어울려서 함께 달리다가 한 30km 지점부터 예를 들어서 이제 순위 경쟁을 하는 네네. 그런 것이 바람직한데 초반부터 저렇게 달리게 되면은 본인도 재미도 없고 네. 또 구경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그렇군요. 네, 함께 달려준 것이 좋습니다. 네, 다시 안내드립니다만은 동호인부 대회 중 이제 역사가 꽤나 깊은 이 2017 공주 백제 마라톤 지금 막 이제 풀코스 선수들이 300m 정도밖에 아직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제 하프 코스 선수들이 출발을 기다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약 3분 정도의 간격을 두고 달리게 되겠는데요. 코스가 살짝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혹시 따라잡히는 분들도 많이 있을까요? 많이 있죠. 네. 제일 중요한 것이 오버페이스를 하지 않는 겁니다. 네. 정상적인 컨디션이라 하면은 목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미 벌써 터널을 통과를 했군요. 정지산 터널을 이미 통과를 해서 내리막을 진행하는데 지금 이 선수 1046번 선수의 주법을 보시면은 어떤 분이 좀
눈에 띄시는지요?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네. 선두권에서 많이 뛰는 그런 아, 네네. 분인데 네네. 자세나 이런 거 봐서는 아주 전혀 나무람이 없습니다. 네. 단 레이스 운영을 저렇게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람직하지 않죠. 그럼 아무리 오버페이스. 힘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네네. 오버페이스가 안 되더라도 네. 이거 뭐 올림픽 대회도 아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같이 동반자하고 레이스 해주고 또 본인이 잘 뛴다고 했을 때는 동반자들에게 레이스 경험도 이야기해주면서 네네. 이렇게 레이스를 하다가 그렇다고 해서 뭐 30km 지점부터 스퍼트를 해서 1등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나 너무 기록 위주로만 저렇게 달리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고통스러운 달림이 되기 때문에 네. 평생 스포츠로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말 그대로 자신의 건강을 보살피면서 또 하나의 취미 활동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것이 바로 생활체육이 아닌가. 네네. 그런데 1999년부터 10,000명의 이상의 이제 참가자들이 네. 도래를 했고요. 네. 동아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3월에 매년 3월에 열리는데 많이 참가할 때는 뭐 25,000명 풀코스만 하거든요. 정말 대단한 규모군요. 그만큼 네. 이제 우리나라 아마추어 마라톤에 이제 저력을 과시를 하고 있는데 세계 그 각국의 마라톤 대회도 제가 중계 방송하러 가다 보면은 네네. 우리나라 선수들이 꼭 마니아들이 한 100명 가까이 꼭 참가합니다. 그렇군요. 베를린 마라톤, 런던 마라톤 돈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보스턴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한 300명 정도가 한국인이요. 자비로 그러니까 보스턴 한번 갔다 오려면 경비가 한 4,500만 원 들어간다는데 네. 풀코스 42.195km의 코스 소개입니다. 공주 시민운동장을 출발을 해서 백제 큰 다리를 건너서 금강을 따라서 쭉 달려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네, 의당면 쪽이죠. 의당. 네, 이쪽에서 방향을 틀어서 이제 의당 면사무소를 지나서 다시 공주 시내 쪽으로 들어오게 네네. 됩니다. 금강교 건너서 이쪽에서 다시 왔던 길로 해서 이제 이게 백제 큰 길이거든요. 네. 자, 부여가는 길입니다. 이쪽이. 네네. 부여가는 길로 쭉 따라가는데 저 코스가 좀 지루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물론 뭐 금강은 뭐 금강을 끼고 돌아서 아름답지만은 네네. 박수 쳐주는 관중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울 수가 네. 있겠군요. 30km에서 반환을 해서 다시 이제 공주 시민운동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곳곳에 이제 선수들의 수분 보충을 위한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코스 영상과 함께 표고차죠. 표고차가 근데 그렇게 심하지가 않군요. 네, 그다지 심하진 않습니다. 네. 단 앞서 말씀드렸지만 30km를 돌아오는 그 반환점 코스가 그쪽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달림이 문화 또한 선진국에 올라서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두의 모습인데 이분의 선수명이 아직 전달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계속해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수분 섭취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손에 뭔가 꼭 쥐고 계시는데 저게 아마 젤일 겁니다. 젤. 그렇군요. 젤이라고 해서 달리면서 영양을 보충해주는 네네.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자세는 아직 10km가 안 됐기 때문에 뭐 자세는 초반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죠. 네. 나중에 이제 고통스러운 달리기가 되게 되면은 어깨가 위로 올라가고 네. 입이 더 크게 벌어지고요. 네. 그런데 물론 그 박창하 선수군요. 네, 이제 알겠습니다. 네. 박창하 선수가 지난해 제가 그 음성 반기문 마라톤인가를 중계를 하는데 네네. 저렇게 초반에 엄청나게 빠르게 나갔는데 나중에 후미한테 잡힌 적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박창하 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물론 그 기록을 한번 그 위주로 본인의 최후기를 한번 수립하겠다는 컨디션에 따라서 그렇게 목표를 세울 수도 있지만은 네네. 제가 볼 때는 기온이 20도를 넘게 되면은 최고 기록 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박창하 씨 같이 수준 있는 선수라 하면은 함께 달려주는 거. 함께 달려주면 재밌거든요. 네. 이야기하면서 이것도 여유 있는 달리미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옆 사람과 가볍게 이야기하면서 달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경치도 아름답게 보이죠. 그러나 고통스러운 달림을 하게 되면 경치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운동을 많이 해보는데 참 혼자 뛸 때보다 같이 이렇게 뛰는 게 재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서로 간에 기분 좋은 경쟁 또한 유지가 되겠고요. 네. 특히나 무리하지 않게 되는 것이 같이 달릴 때더군요. 네. 네. 지금 직선으로 바로 가게 되면 이제 천안 쪽으로 가게 되는데 네네. 지금 이쪽에서 우측으로 틀었죠. 네. 이제 다시 이제 의당면 쪽으로 해서 다시 공주 시내로 들어오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또 그 부분도 제가 또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주법이 있고 지쳤을 때 나오는 안 좋은 습관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구강으로 호흡을 하는 것이 많이 좋지 않은 것인가요? 미터 지점을 지금 막 통과를 했군요. 네, 박창하 선수. 고글 또한 착용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볕이 없어서 참 달리기 좋은 날씨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 고글이나 장신구들 뭐 필요한 장신구도 있겠는데 저 시계 같은 경우에도 본인 페이스 조절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렇죠. 네. 매 5km마다 거리 표시가 돼 있으니까 박창하 씨 같은 경우에 저렇게 달릴 수 있는 기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5km 스프릿 타임을 본인 기록을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측정하면서 오버페이스 안 걸리게 이렇게 레이스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땀을 연신 닦아내는데 저 땀이 또 눈에 들어가면 굉장히 따갑잖아요. 그러니까 저 고글이 장단점이 있어요. 고글을 끼웠을 때 저렇게 땀이 나고 저런 경우에 상당히 고통스럽죠. 네. 물론 그 햇빛을 강한 햇빛을 가려주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시원한 그런 감을 느낄 수 있지만은 고글을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게 상당히 힘들 때는 네네.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집어 던지고 싶을 그런 적이 있는데 엘리트 선수가 그 시드니 올림픽 여자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일본의 다카하시 나오고도 네네. 30km 지점에서 그거를 집어 던지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어떤 때는 저 등산하는 사람들 잘 알 거예요. 네. 처음에 이제 뭐 뿌린다고 막 다 막 준비하고 하는데 나중에는 아주 그냥 귀찮아 죽으려고 그러죠. 그렇죠. 네. 일단 박창하 선수는 저 고글이 조금 편해 보입니다. 아직은요. 네. 항상 저렇게 레이스 할 때 끼고 다니니까 본인의 그 트레이드 마크라 할까요? 그렇군요. 네. 자 박창하 선수의 지금 저희 슈즈도 볼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회사의 제품이 뭐 또 각자 개인 특성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이 일본 제품이 요즘에 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의 학생들은 예전의 학생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은 네네. 체격은 커졌는데 체력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그 뭐 턱걸이 같은 거 체력장 할 때 턱걸이나 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금 턱걸이 10개 한 학생이 거의 없다 그래요. 그렇군요. 네, 그만큼 그래서 아무래도 휴대폰만 가지고 노는 것보다는 저런 학생처럼 운동장에 나가서 함께 좀 달려주고 자연과 함께 해준다는 거 건강에도 좋고 정신적으로도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전 그 학생의 가족이 아빠는 풀코스, 엄마는 10km 그리고 언니와 그러니까 두 자매는 5km 이렇게 뛰었는데 가장 이상적인 달림이 가족이 아닌가 싶네요. 아주 모범적인 네네. 그 마라톤 가족입니다. 심박수를 1분간 심박수를 재어보면은 한 70회에서 80회 뛰는 사람을 건강한 성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네. 달리기를 만약에 한 달 동안 꾸준히 하게 되면은 70회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그렇군요. 한 3달 정도 되면은 60회 정도 미만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네. 그만큼 그 심장이 좋아졌다는 거죠. 심폐활량 능력이 그렇죠. 좋아진다는 말씀. 혈액의 흐름이 더 원만해지고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심박수를 낮추는 것이 이 건강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심박수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저렇게 매일 저렇게 그 기록 위주로 달리는 것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평소에 이 정책적으로 육상을 일본처럼 전 모든 학생이 모두 육상을 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교육 정책이 이게 잘못된 건지 육상을 어린이들이 제일 많이 안 하잖아요. 네. 제일 기피하고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교육 정책을 좀 바꿔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학생들도 이어 달리기 경기를 많이 합니다. 유치원 대항.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달리고 뛰고 던지는 것을 생활화하는 그런 것이 스포츠에서 가장 좋은 그런 교육이라 할 수가 있죠. 네, 그 어린 친구들과 함께한 또 재미난 가족분 마라톤이란 달리기를 시작하기 좀 가장 좋은 나이가 있을까요? 네. 제일 중요한 게 뭐 거리에 따라서 네네. 뭐 다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몸에 배게 하는 것이 좋죠. 그렇군요. 네, 물론 거리를 짧게 해서 어린이 같은 경우는 좀 짧은 거리를 만들어서 레이스하는 게 좋은데 네. 지금 뭐 많은 그 퀴즈 프로그램으로 스포츠 활동을 이제 뭐 초등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무슨 그냥 무조건 달리려고 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무슨 게임 위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어
달리기 마라톤을 한다든가 네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유치원 학생들이 달리기 한다는 것은 뭐 학교는 좀 원성을 살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은 네. 일본은 그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그 달리는 것을 생활해서 갑자원 야구 대회라고 아시죠? 네, 일본의 그 유명하죠. 고등학생들. 네. 저희가 이제 고시엔이라고 예, 얘기를 예, 하기도 예, 예. 하는데요. 네. 그 참가를 하게 되는 거 얼마나 영광이고 엄청난 거기에 참가한 영광이죠. 선수들이 모두 흙을 그렇게 손에 담아서 네. 그 가져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네네. 일본은 그 마찬가지로 그 구간 마라톤 대회 이어달리기 마라톤 대회를 참가하는 것이 그 한국의 영광이다. 이런 그렇군요. 얘기를 하거든요. 네. 하쿠네 역전 마라톤이라고 있어요. 일본에. 그 네네. 1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 하는데 네네. 일본 사람들한테 신년에 그 휴일날 뭐 할 거야 물어보면은 하쿠네 역전 마라톤 뭐 해야지. 그렇군요. 네. 이렇게 그 시청률이 막 20%가 넘는 일본의 그 1분 차이가 바로 그 관심의 차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450개 대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일본 한 1600개 대회 정도가 그렇군요. 네. 여기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만 우리나라도 계속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된다면 또다시 가능성이 언제든 생기겠습니다. 자, 박창하 선수가 건너는 이 다리가요. 네. 참 공주의 유일한 다리였었죠. 네. 금강교라고. 네. 저게 지금에는 1차선만 차가 다닐 수 있는데 네네. 그리고 옆에 왼쪽에 이제 인도가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두 대가 같이 다녔어요. 네네. 그래서 버스와 버스끼리 마주치면은 막 서로 버스 기사들끼리 소리 지르고 왜 그렇군요. 네가 먼저 들어왔냐 하고 네네. 그런 다투던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지금 저기 저 금강교가 상당히 그 유일하게 지금 서울로 올라가는 유일한 다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예전에는요? 부여나 논산 사람들이나 모두 이 다리를 건너야만 서울을 갔었죠. 네. 그래서 공주의 국회의원들 출마한 사람들의 공약이 제일 먼저 다리 만드는 게 공약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금강교만큼 또 역사가 오래된 곳이 이제 삼랑진교 등지 같이 이렇게 금강, 낙동강 이렇게 예. 꼭 하나씩만 다리가 있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다시 시내 쪽인데요. 시내 쪽을 통과를 해서 이제 백제대교를 지나 다시 백제 큰 길 쪽으로 그렇죠.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박창하 선수가 지금 긴 시간 17.6km 지점까지 혼자 독주를 이어가고 있군요. 네, 지금 자세를 보시게 되면은 고개가 조금 앞서보다 뒤로 좀 제껴져 있어요. 네, 그죠? 네. 조금 이제 피로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턱을 이렇게 당기는 것도 주법 중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시계를 봤을 때 네네. 가장 좋은 자세는 6시 5분 자세. 그렇군요. 6시 5분 자세가 가장 이상적인 자세죠. 만약에 6시 약간 상체가 앞으로 좀 그렇죠. 쏟아져야 된다는 한 2도 기울기 정도가 되겠죠. 네. 만약에 6시 10분 자세는 허리가 구부러지기 때문에 네네. 또 우리가 그 머리를 5파운드 정도의 무게라고 하죠. 네네. 이렇게 쏠리게 되면은 자세가 좋지 않고 또 뒤로 제껴지는 자세는 더 안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바로 그렇죠. 그것이 또 마라톤에서 나온 말 아닐까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네, 박창하 선수가 지금 긴 시간 독주를 하고 있는데 후미에 아마 추격이 또 있을 거예요. 네. 좀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도 한마디 한다면은 네네.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네. 맞는 말씀이네요. 네. 그만큼 그 건강을 위해서 지금 방금 말했듯이 빠르게 달리는 사람 빠르게는 달릴 수 있지만은 네네. 같이 가는 게 더 오래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스포츠 생리학이 나요. 네네. 이렇게 보면은 빈도, 강도, 시간 형태로 나뉘는데 네네. 빈도에서는 일주일에 3번 정도, 네. 3회, 4회 정도인데 운동의 효과에서 운동을 하고 48시간을 넘게 되면은 오늘 운동한 효과를 볼 수 없다고 그러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늘 운동하고 내일은 쉬어도 되는데 네네. 모레까지 쉬면은 오늘 운동한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정도라는데 뭐 월, 화, 수 쉬고 목, 금, 토일 이렇게 운동하는 것은 더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뜨끔하네요. 네. 그리고 그 운동 시간은 가장 이상적인 거 요즘에 뭐 울트라 마라톤이라고 해서 뭐 10시간을 뛰었니 이런 것은 자신의 몸을 좀 보살펴 주는 데는 물론 그 피로 회복을 잘하면은 계속 할 수가 있죠. 네네. 가장 좋은 운동의 효과는 1시간 정도. 네. 그러니까 50분에서 1시간 정도. 부하가 걸리는 시간이 1시간 정도. 그렇죠. 네. 그런데 사람들이
한 일주일 뛰고 나서 체중계 올라가니까 안 빠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뭐 달려도 안 빠지네. 일이 지난 내에 빠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근육이 단단한 근육을 풀어줘서 체지방을 분해시키는데 걸리는 소요 시간이 있으니까 네. 좀 느긋하게 달려주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죠. 제가 딱 와닿는 게요. 서울에도 참 좋은 코스가 많습니다만은 제가 좀 애용했던 코스가 우이천 중랑천 코스였거든요. 예, 예, 네. 예. 우이천 코스를 도봉산까지 그렇게 딱 2달 뛰니까 그때부터 감량이 되더군요. 예, 맞습니다. 네. 자, 지금 박창하 선수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계신데요. 운동은 일주일에 3회, 그리고 1시간 정도의 부하가 걸리는 양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켜지지 않을 때 꼭 부상이 왔었는데요. 저도 달리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항상 이 햄스트링이나 중족골 부상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게 네. 꾸준히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예, 꾸준하게 하지 않은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운동을 예를 들어서 잘못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체중이 많이 나간 상태에서 빠른 달리기를 하게 되면은 네네. 이게 퍼지는데 네네. 이 간형 근육, 적색 근육 가진 사람들은 오래 가죠. 그 아, 근육이. 그렇군요. 그것이 바로 지구력 근육입니다. 건강을 위한 근육은 백색 근육보다는 적색 근육이 더 좋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운동 생리학에서 발바닥에 또 재발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선수를 접을 수가 없었는데 일반 그 마라톤 애호가들은 황영조는 뭐 일찍 선수를 접은 그 이유가 네네. 지금 아까 10km 여자부 우승자 아니신가요? 우승자가 와서 네네. 지금 아마 도와주고 같은 동호회 소속이신 것 같아요. 네. 동호회를 통해서 출전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또 동료들이 또 도움을 이렇게 주기도 하는군요. 네. 네. 황영조 같은 경우는 부상이 네네. 많이 따랐습니다. 네. 부상이 많이 따고 했는데 이봉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오랫동안 선수를 41살에 은퇴를 했으니까 네네. 이봉주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민 마라토너라는 그 이제 닉네임이 붙어 다니는데 네네. 사람마다 이제 성격이 둘 다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 그렇군요. 황영조는 좀 성질이 좀 급한 편에 속하고요. 네네. 이봉주는 충청도 성격, 좀 느긋하시군요. 느긋한 성격인데 네. 이봉주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은 따지 못했죠. 네. 황영조는 금메달을 땄는데 네네. 이봉주 선수 은메달을 땄으니까 누가 더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네. 물론 선수가 황영주 선수가 안 달리고 싶어 안 달린 게 아니라 부상 때문에 빨리 하루라도 빨리 와서 지금 침체된 마라톤을 책임져야 할 사람 중에서도 한 명입니다. 아, 네. 그렇잖아요. 국민들이 이봉주한테 선수한테 그 41살까지 달리는데 얼마나 큰 응원을 하고 큰 박수를 보냈습니까? 그 보답을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책무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뭐 이 말씀이죠. 달리미는 달릴 때 가장 멋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박창하 선수의 역주 그리고 독주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20.9km 지점 1시간 16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지금 이제 거의 하프가 지금 반 정도가 달려지지 않습니까? 네네. 21.097호가 하프인데 1시간 16분대 그럼 1시간 제가 볼 때 20분 정도로 보았을 때 한 2시간 40분에서 50분 사이에 네네. 네, 그 기록으로 우승자가 나오지 않을까. 자, 계속해서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겠습니다만은 역시 이 완주율에 대한 목표가 기록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이 서브 3 얘기를 제가 예.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요. 네. 이 공주 코스에서의 이 달리미들, 생활체육인들의 기록은 보통 얼마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해야 될까요? 선두권으로 봤을 때요. 공주가 코스는 제가 네. 볼 때 코스만큼은 높낮이라든가 또는 풍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대 못지않게 빼어난 그런 코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지금 보시다시피 관중이 없어요. 아, 네. 여기 하나의 그 기록을 내는지 못하는데 네네. 하나 요인이라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코스에서 지금 달릴 때 선두권 같은 경우에는 잘 달릴 때 남성 같은 경우에는 30대 후반도 기록이 나왔었거든요. 아, 네. 30대 후반. 네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달리미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한 10여 군데에서 지금 마라톤 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회를 찾아가다 보니까 모두 일찍에 잘 달리는 사람이 모일 수는 없죠.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 박창하 선수를
2시간 40분대 우승권으로 보고 있는데 네네. 지금 여기에서 서브 3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톤을 중계 방송할 때 네네. 김희용 선수가 당시 2시간 7분 49초를 뛰어서 아, 네네. 5위를 차지했는데 네. 김희용 선수하고 그런 아프리카 선수들하고 같이 레이스를 하는데 보폭을 보니까요. 아프리카에서 2발 뛸 때 김희용 선수 3발을 쫓아가더라고요. 아, 네. 그것이 바로 제가 볼 때는 아프리카 케냐 선수들이 하체가 길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보폭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러나 마라톤에서 체격이 크다고 해서 오히려 체격이 크다 보면은 일본의 나카야마나 우리나라 장기희 선수가 1m 83, 5 이랬었거든요. 네네. 에너지 소비가 더 크다고 해서 네. 그래서 마라톤은 적당한 신장. 동양 선수들 같은 경우는 170에서 전후하는 네네. 그런 신장이 좋다겠는데 요즘에는 키들이 많이 크니까 네. 워낙 180 선수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키가 크다고 유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아, 네. 장재근 선수가 이제 좀 컸던 편이었죠. 장재근 선수는 100m 단거리 선수니까 네. 단거리 선수는 아무래도 우사인 볼트처럼 보폭이 큰 선수들이 우사인 볼트가 100m에서 물론 빠른 스피드도 있지만은 효과를 보는 것이 1m 96cm에서 나오는 보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 제일 중요한 것은 심장으로 달린다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에 마라톤이 고지대에서 혈액을 개조하는 고지대 트레이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심장이 제일 중요하고 심장을 타고난 사람들이 마라톤을 잘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타고나지 않더라도 꾸준히 트레이닝하게 되면은 심장이 아까 말한 심장 심박수가 50개 또 40대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아, 전 농구에서만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 마라톤도 신장이 아닌 심장으로 심장이죠. 하는 스포츠였군요. 네. 저희는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후에요. 박창하 선수의 독주 그리고 2017 이 공주 백제 마라톤 중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인들이 모두 관심이 있었던 선수가 바로 에티오피아의 맨발의 왕자 아베베였었죠. 네. 1960년 로마 올림픽 때 당시에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1위를 차지했는데 네네. 그때 맨발로 들어왔어요. 아, 네. 그래서 왜 맨발로 됐냐면 신발 살 돈이 없어서 네. 맨발로 올림픽에 참가를 했다. 경이로운 것은 그 이 팀의 4년 후에 1964년 도쿄 올림픽에서도 또 금메달을 땄는데 그때는 신발을 신었어요. 아, 네. 스포츠 용품사에서 신발을 신어주는 조건으로 얼마를 지불해주겠다. 네네. 그래서 본인은 신발을 신지 않고 달리는 게 오히려 편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달리는 게 오히려 불편했는데 그 돈이면은 에티오피아의 전 인구가 한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정말 대단한 금액이었군요. 그런 금액이다 해서 네네. 그 돈을 받고 1964년 도쿄 올림픽에서도 이연속 금메달을 땄습니다. 네. 원래 군인이었었는데 네네.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중위까지 처음에 금메달을 따고 상사가 됐었는데 네네. 도쿄올림픽 금메달 따고 중위까지 올랐는데 41살의 교통사고로 너무 일찍 죽었어요. 네. 그래서 아베베가 당시에 맨발로 그것도 올림픽을 최초로 2연속 금메달을 따서 네네. 1960년대에 지구촌의 최고의 스포츠 스타였었죠. 네. 아베베 선수의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뛰는데 제한은 없습니다. 각자가 이제 즐기는 방식이 이제 다를 뿐이겠는데요. 박창하 선수는 오늘 컨디션이 일단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이제 턱이 들리고 어깨가 조금씩 오그라들기 시작했다랄까요. 그렇죠. 어깨가 작아지고요. 네. 지금 팔이 지금 상체가 많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앞뒤로 팔을 흔드는 것이 이제 옆으로 트위스트 춤추는 식으로 네네. 옆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죠. 네. 그만큼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체력이 고갈이 됐다 하는데 이제 30km 지점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에너지 으뜸원인 그 탄수화물 있잖아요. 글리코겐. 네네. 네. 글리코겐이 30km가 지나게 되면 이제 고갈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나머지 15km를 이제 정신력, 그 지방을 태우면서 달리는 그런 가지고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마라톤이죠. 네. 전쟁에서 유래되었듯이 마라톤은 매우 힘든 운동인데 우리가 그 식이요법 같은 것을 많이 실시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마라톤에서 최고 필요한 것은 탄수화물입니다. 네. 그래서 그 선수들 같은 경우는 대일주일을 앞두고 글리코겐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8끼니 식사를 고기만 먹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탄수화물 전혀 섭취하지 않고 네네. 소금도 찍지 못하고 네. 그냥 고기를 먹으니까 처음에 2끼 정도는 선수들 가볍게 먹어요. 네네. 한 3끼째부터는 이제 고통스러운 그 고기만 먹는다는 게 엄청나게 힘듭니다. 아, 그렇죠. 8끼니를 왜냐하면 탄수화물을 완전히 고갈을 시키는 거죠. 네. 지방과 단백질만 섭취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했다가 8끼니가 끝난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탄수화물을 그렇게 되면은 지방을 이제 전부 없애고 탄수화물을 저장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마라톤에 뛰는데 굉장히 에너지가 도움이 된다. 완전히 제가 분석했을 때는 과학이죠. 아, 그렇군요. 스포츠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마니아들은 그렇게 하면은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데 네네. 매일 힘들죠. 네. 마니아들은 따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단 대회를 한 일주일 앞두고부터는 지방 섭취를 가급적이면 하지 말고 네네.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되면은 마라톤에서 필요한 글리코겐을 많이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제가 경기 전에 전달받은 이제 윤여춘 해설위원께서 가르쳐 주신 부분이겠습니다만은 지금 음식 섭취 식이 방법 외에도 이 훈련 방법도 좀 차이가 있더군요. 그렇죠. 네네. 대일주일 앞두고 매일 중요한데 네네. 평상시에 트레이닝을 꾸준히 해온 사람은 네네. 대일주일을 앞두고는 훈련을 이제 그만하는 게 좋아요. 아, 전 그 부분이 가장 놀라웠습니다. 네. 이제 그 쉬게 되게 되면은 근육도 강화되고요. 네네. 그리고 또 에너지도 많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일주일을 앞두고는 가급적이면은 지구력 훈련을 하지 말고 네네. 그렇다고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짧은 거리를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것을 많이 하지 말고요. 네. 적당히 하게 되면 몸이 굉장히 가벼워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아, 오히려 단거리를 좀 적당히 하는 게 네. 좋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고 만약에 평상시에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임박하게 되면은 나 이러다 기권하지 하고서 또 훈련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해요. 네. 훈련하면서 에너지를 전부 고갈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게을리한 사람도 대를 임박해서는 무리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글리코겐을 몸에 축적해 놔야만이 대회 당일이죠. 때문에 네 지금 그 박창하 선수죠. 네. 저 반환점이고요. 아, 이쪽이 반환점이군요. 네, 박창하 선수가 이제 반환점에 거의 다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쪽에 이제 운암리라고 해서 네네. 그 반환을 하게 돼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차량 통제가 되어 있고 박창하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페이스 메이커라고 하면은 대회 전부터 준비를 정말 잘하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저런 부상 그리고 안 좋은 장면들이 또 나오기도 하는군요. 그게 어제까지는 컨디션이 좋았는데 네네. 잠을 못 자게 되면 네. 예를 들어서 마음이 고양돼서 이렇게 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이렇게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스타트 라인에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최고로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숙면입니다. 네. 그런데 대회를 뛰다 보면은 뭐 많은 기억들 하실 겁니다. 초등학교 때 운동회 전날 같은 경우 잠이 참 안 오는. 그렇죠. 설레서 잠이 안 오죠. 소풍 가는 날이라든가. 네네. 네, 그런 현상 때문에 당일날 좋은 컨디션을 만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네. 앞서서 이 역사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역사가 저희가 물론 가볍게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히는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요. 역사 부분도 저희가 잠시 후에 물어보겠습니다만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이 수분 섭취는 적극적으로 하되 이 음식물도 가끔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저런 부분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우선 그 반환점에 지금 저 운암리 주민들이 나와서 저렇게 또 풍악을 쳐주고 하니까 네. 저게 저도 달릴 때 이렇게 보면은 엄청 저게 효과를 많이 봐요. 아, 응원을 해주는 게 효과가 있군요. 그렇죠. 네.
우리가 만약에 축구 경기를 한다고 할 때 관중이 없다고 하면은 누가 뭐 마이너스 킥을 차고 부상 때문에 그런 묘기를 보이겠습니까? 네네. 관중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기량을 보이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저렇게 그 우남리 사람들이 해마다 저렇게 나와서 반환에서 들어온 선수들에게 저렇게 그 힘과 용기를 불어주는 저런 것은 아주 좋은 그런 그 주민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박창하 선수도 반환점을 돌면서 아마 조금 더 기운을 얻지 않았을까. 네, 물론 거리상으로도 마찬가지겠고요. 네, 이제 남은 거리는 이제 10km 조금 더 남았죠. 네네. 이제 반환을 했기 때문에 이제 2위하고 이제 거리 차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제 반환점을 돌아오는 왕복 코스의 유리한 점이죠. 네네.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은 이제 달려오는 사람들 계속 2위가 누가 오고 3위가 누가 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힘이 나겠죠. 네. 아마 지금 박창하 선수 좌측에 배치돼 있는 차량이 이제 회수 차량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네, 대회 차량이라는 표지와 함께 이제 낙오를 한 선수들을 이렇게 회수하는 네. 차량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 제가 여쭤봤던 건데요. 그 음식물 섭취는 왜 경기 중에 음식 섭취는 왜 자제를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풀코스 마라톤 제한 시간이 5시간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9시에 출발을 했으니까 네네. 마지막 맨 후미에 들어오는 사람이 오후 2시에 들어오겠죠. 네네. 그래서 주최 측에서 후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식이 놓아집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초코파이라든가 네네. 또는 바나나 같은 간식이 놓아지는데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 게 마라톤 경기를 하기 전에 엘리트 선수들 같은 경우는 3시간 전에 식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먹지 않는 것이 좋죠. 아, 네. 그래서 내가 대주최 측에다 뭐 하려고 음식을 놓느냐, 선수들에게 경기력이 저하된댔더니 그 소수의 사람들이 먹을 게 없다고 또 투덜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대주최 측에서 어쩔 수 없이 놓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두를 이제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윤여춘 해설위원의 말씀에 따르면 이 약간의 공복감이 있을 때 더 좋은 기록이 난다 이런 말씀. 왜냐하면 지금 레이스 하면서 위에다도 굉장히 지금 신체적 기관이 네. 상당히 지금 피로감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음식물을 집는다 넘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위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걸 소화시키려면. 네, 많은 분들이 또 간과하시지만 이것을 소화시키는데도 에너지가 들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 반환점을 향해서 가는 선수들을 마주보고 달리고 있는 최선두 박창하 선수입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생각보다는 큰 거리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고 있군요. 네. 지금 그 세컨 그룹으로 다니는 사람들 선수들 여러 명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박창하 선수하고 거리상 지금 많이 좀 차이가 좀 나는 편이죠. 이 정도면 많이 나는 많이 나는 거죠. 네. 우리가 그 따라잡을 수 있는 거리가 한 개 거리를 400m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거리 차이가 지금 많이 나는 편입니다. 자, 아마 이곳이 이진 그룹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군요. 박창하 선수는 이미 코너를 돌아 나갔습니다. 예. 400m 이상의 거리 차이. 자, 이 선수도 반환점을 돌고 다시 앞을 보겠습니다만은 박창하 선수가 많이 멀어졌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전략적인 수정이 또 있을 거예요. 쫓아가기보다는 이럴 때는 2위 수성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네. 우리가 골프 치는 사람들은 장갑을 벗어봐야지 승부가 결정이 난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하잖아요. 네. 이 마라톤도 운동화 끈을 풀 때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가다가 또 물집이 잡힐 수도 있고요. 네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얼마나 예민한 운동이냐면은 일본의 한 마라토너가 1등을 하고 나서 어느 지점이 제일 힘들었느냐, 30km 지점이 제일 힘들었냐 했더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15km 지점에서 신발에 모래 하나가 들어왔는데 네. 그 모래하고 싸우느라고 너무 힘들었다. 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게 하나의 그 경기 외적으로 모래 하나가 이 마라톤을 기록을 내는데 괴롭히는 그런 아주 예민한 경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바람 또한 맞바람이냐 아니면은 후면에서 오는 바람이냐에 따라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편도 코스를 지금 세계 일산연맹에서는 공인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네. 얘기냐면은 네네. 전주에서 군산 가는 그 마라톤, 전군 벚꽃 마라톤이라고 있어요. 네. 예전에 저희들이 중계 방송을 했는데 네. 일주 코스잖아요. 반드시 가기 때문에 네. 뒷바람만 계속 불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50% 이상 되는 그런 그 직선 코스는 인정을 해주죠. 자, 풀코스 선수들도 이제 금강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질주를 하는데 박창하 선수 아직은 페이스가 유지가 되는 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34km 지점 2시간 이상을 달렸습니다. 네, 지금 아직도 흠이 이 그룹이 보이지 않거든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지금 박창하 선수의 페이스가 지난해 제가 그 중계방송 음성 마라톤 대 중계방송 할 때는 후반에 굉장히 처지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네네. 박창하 선수가 이번 대회를 앞두고 그때보다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정도로 트레이닝을 충분히 해온 것 같습니다. 네. 단 제가 지금 박창하 선수의 그 디딤발을 보게 되면은 뒤꿈치부터 착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뒤꿈치부터 착지가 아니라 앞꿈치 착지하는 모습이 지금 많이 보이잖아요. 네. 지금 그 뒤꿈치부터 착지를 해서 엄지발가락으로 이 체중을 이동시키는 그런 킥이 필요하거든요. 앞꿈치로만 만약에 달리게 되면은 오래 달릴 수가 없어요. 아, 네. 100m 선수들은 뒤꿈치가 닿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여자 금메달리스트 미국의 메리언 존스가 신발을 보니까 뒤꿈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경량화를 만든다고 뒤꿈치가 지면에 안 닿으니까 네. 뒤꿈치 부분을 잘라낸 그런 그 신발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한번 들여다봤는데 이 마라톤의 역사, 저희는 전쟁의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생겨났다, 뭐 예. 이런 식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라톤은 근대 올림픽이 1896년에 시작이 됐거든요. 네네. 마라톤 종목은 고대 올림픽 때부터 마라톤 종목이 있었습니다. 아테네와 페르시아 전쟁에서 네네. 그때 페르시아는 대군이었었고 네네. 아테네는 굉장히 소군이었었죠. 네, 그 밀리우테스 그 아테네 장군이 그때 아테네 왕들도 모두 시민들도 우리는 죽었다. 네, 이렇게 패망했다. 미리 싸우기 전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명장에 의해서 승리를 이끌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당시에는 이제 피난 갈 준비를 전부 하고 있었고요. 네네. 시민들이. 네, 그래서 이걸 밀리우테스라는 그 명장이 그 고대 올림픽의 우승자 병사에게 네, 승전보를 빨리 알려라. 피난 가지 마라. 네네. 그래서 그 병사가 마라톤 그 승전보를 알리고 숨을 거뒀기 때문에 그 필리피데우스라는 그 병사의 같은 경우에 연골이 이제 반월상 연골이라고 해가지고 말바꿈처럼 생겼는데 맞습니다. 이게 원래 무릎이 그 아픈 사람들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 연골이 두껍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요. 그것도 개인차가 있군요. 그렇죠. 얇게 태어난 사람이 있거든요. 네네. 그 얇게 태어난 사람들이 저렇게 무리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연골이 이제 파열된 거 찢어진다고 그러죠. 네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는 그것을 꿰맬 수가 없었어요. 네. 의학상으로.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도련해서 이렇게 이제 뼈와 뼈끼리 부딪히니까 고통이 있어서 달릴 수가 없는 현상인데 요즘에는 그 뭐 의학이 많이 발달되면서 왜냐면은 제가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부상으로 전부 마라톤을 할 수가 없다. 그런 판정을 받아가지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꾸 그 고수 위주로만 달리다 보면은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상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네, 얼굴이 일그러지고요. 그렇죠. 그러나 완주를 목표에 달리게 되는 사람들은 항상 웃으면서 자연도 보고 우리가 지나갈 때 무엇 봤느냐 참 재밌었다 아름다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선두로 달린 사람들은 기억을 못합니다. 네, 그것이 이제 부상 때문이라니까 좀 안타까운데. 네. 2010년대에 시작하신 분들은 2020년대, 30년대에도 꼭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일단 선두권의 모습 저희 드론 카메라로 보고 계신데 아마 풀코스 선수들 후미 또는 중미 정도로 보입니다. 이렇게 반환점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선수들과 함께 달립니다만 표정이 아까보다 많이 안 좋아졌네요. 네. 힘들죠. 저렇게 혼자 달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아까 그 이재식 씨하고 네네. 백정열 씨는 둘이 같이 다니다가 나중에 스포츠에서 이재식 씨가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마라톤은 30km까지 갈 때까지 한 크게 세 번의 고통이 와요. 네. 20km, 25km, 30km 그때 이제 세 번의 최후 고통인데 그 세 번의 고통을 넘겨야 되는데 30km를 넘기게 되면은 이제 꼬린이 이제 뭐 한 10km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그때는 이제 꼬린 지점에서 기다리는 가족이나 또는 그 뭐 친구들이나 동호회 사람들의 얼굴이 그려지기 때문에 네네. 포기할 수가 없는데 대개 포기하는 경우가 30km 채 안 돼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강한 정신력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지금 박창하 씨는 힘들지만은 제가 볼 때는 30km까지는 다음 레이스 할 때는 같이 달려줘요.
네. 같이 달려주고 나머지 12km 남았을 때 그때 기량이 있으면은 그때 결정하는 그런 방법이 좋죠. 이 러너스 하이라는 게 아무한테나 또 찾아오는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네. 러너스 하이라는 것은 참 그 맛을 봤기 때문에 마라톤을 계속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뭐 꽃밭을 달리는 기분. 아. 육회. 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두 번 뛸 때 한 번밖에 안 뛴다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황영조 선수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그 해녀 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바다에서 이제 물속에서 일을 하는 황영조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타고난 심박수가 처음부터 50회 조금 넘었다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심박수가 저는 한 70회를 뛰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타고날 때 심박수를 그렇게 적게 뛴다는 것은 심장 기능을 타고났다는 거죠. 어느 정도 타고난 것도 그렇죠. 있군요. 그 마라톤은 네. 상하 운동을 해야만 우리 몸속에 있는 기관을 자꾸 흔들어 주기 때문에 기관 붙어 있는 그 지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뭐 대변이나 소변, 땀으로 이렇게 배출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수평 운동보다는 상하 운동을 해야만 우리가 건강에도 더 좋고 또 그 지방을 또 해소시키는데 빨라지는 방법입니다. 네. 심폐지구력. 그리고 아까 저희가 백색근과 적색근 얘기도 네. 설명을 이미 해드렸기 때문에요. 달리는 것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운동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근육의 쇠퇴는 아래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네. 우리가 땀은 머리에서 나기지만에 머리부터 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제일 먼저 빼고 싶은 분이 뭡니까?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프코스 선수들은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지금 바람이 좀 강하게 불죠. 네네. 앞서 시작할 때는 초속 2m였었는데 네. 저 바람은 오히려 땀을 식혀주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아, 선수들에게. 그렇군요. 네. 자, 박창하 선수 이제 연신 이렇게 땀을 좀 닦아내고 물을 적신 스펀지로 몸을 한번 닦아내봤습니다만 아까보다 페이스가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4km 조금 더 남았거든요. 네네. 4km가 지금 박창하 선수에게는 우리 일반 선수들에게는 38km 뛰고 4km 남았으니까 다 됐다 하는데 네네. 본인은 4km 엄청나게 길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아까 달렸던 4km와 지금 4km도 그럼요.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제 4km 정도를 최선두가 남겨놓고 페이스메이커와 함께 달리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 또한 볼 수 있습니다. 1996년에 근대 올림픽이 처음 시작됐거든요. 네네. 그 이듬해 1897년에 보스턴 마라톤이 생겼습니다. 네. 다시 그 보스턴 마라톤이 생긴 게 우리가 저 아메리칸 마라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네. 영국이 그 보스턴을 침략을 했을 때 보스턴 주민들이 이 농기구를 들고 맞서 싸웠어요. 네네. 그래서 많은 희생자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그날이 4월 19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스턴의 그 역사, 그 미국인들의 자존심이었다. 미국인의 긍지다. 이렇게 해서 미국 정부에서 이 보스턴 마라톤을 만드는데 큰 일조를 했고요. 아, 그렇군요. 그게 이제 4월 19일을 전후로 해서 열립니다. 네. 일요일에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4월 19일 날 일요일이 걸리면 보스턴 시민들이 엄청 좋아한다고 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스턴 마라톤이 홉키턴 시에서 출발해서 네. 보스턴 시에 꼴이 나는 일주도로인데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IAF에서 세계 유산연맹에서 일주도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인증을 안 해준다고 그런데 이 하셨죠. 보스턴 마라톤만큼은 인정을 해줍니다. 아, 그렇군요. 일주지만 국제 대회에서 인정이 된. 너무나 네. 120회가 넘는 네. 100년이 넘는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마라톤 대회인데 그걸 어떻게 1800년대에 시작을 해요.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르시는 건데 우리나라 동아 마라톤 있잖아요. 네네. 동아 마라톤이 88회입니다. 아, 이제 100년이 거의 다 그러니까 됐군요. 1931년에 시작했는데 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역사가 오래된 데가 동아 마라톤. 그렇군요. 보스턴 마라톤 다음으로 역사가 오래된 데가 서울에서 열리는 광화문에 출발하는 동아 마라톤이라는 거. 네. 우리가 등잔 밑이 어둡다고 세계 뭐 런던 마라톤, 보스턴 마라톤, 시카고 마라톤 그런 거 갈 게 아니라 네네. 우리 동아 마라톤도 세계에 모두 중계 방송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유로비전 TV나 네네. 중국 CCTV에서도 생방송하고 있고요. 네네. 이런 그 세계적인 동아 마라톤을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여러 퍼포먼스도 자발적으로 준비해주고 그런 마라톤으로 계승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현장에서 직접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영광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나 마라톤 애호가들이나 동아 마라톤을
뭐 세계적인 마라톤 대회 그 선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그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네. 동아 마라톤은 세계 10대 마라톤이다. 네. 저는 그렇게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참가 규모도 그렇고요. 네. 역사도 세계에서 두 번째고. 네. 그렇죠? 뭐 중계 방송도 세계적으로 다 하고 있고. 그렇죠. 네. 단 하나 메이저 세계 마라톤과 다른 것이 있다면은 외국인 참가자가 저조하다는 거. 아, 그렇군요. 이것은 우리 마라톤 애호가들이 외국대만 참가할 게 아니라 우리 동아 마라톤을 우리의 얼과 우리의 그 1931년 그 일제시대 때 그 만들어진 그것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그렇죠. 이 동아 마라톤을 큰 마라톤으로 만들 수 있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오늘 대회도 이제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2017년도 공주 백제 마라톤이 치러지고 있는데요. 했을 때 공생했을 때 우리나라 육상 또 마라톤은 발전된다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시상에는 공주시 유병덕 부시장께서 시상을 도와주셨습니다. 네, 그 사회를 보고 있는 배동성 씨는 뭐 언론에서 뭐 공개가 됐으니까 약 한 달 전에 두 번째 결혼을 했죠. 그렇죠. 제가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네네. 좋아 보인다. 네네. 지금 신혼인데 거기 가 있으면 되겠냐 했더니 제가 지금 같이 와 있습니다. 네네. 그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그 사회를 좀 긴 시간 또 보고 계신데요. 저희 윤여춘 해설위원께서도 거의 비슷한 시간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고생을 하신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군요. 잠시 후에 또 시상들이 이어질 텐데요. 하프코스 시상식이 이어질 때 저희가 화면을 다시 한번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 이제 케냐와 에티오피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유럽의 이 코칭 스태프들이 건너오게 되면서 굉장히 기량적으로도 안정적이게 바뀌었잖아요. 케냐하고 에티오피아 상금을 다 내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부가 목적.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는데 몇몇 사람들 때문에 상금을 독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상금 사냥꾼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1600개 대회를 하면서 상금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마추어 리듬이죠. 네. 프로 선수들은 돈을 따라가잖아요. 네네. 아마추어 리듬은 개인의 명예나 또는 직장의 명예, 순수한 돈과 상관없는 그런 저 아마추어 리듬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 상금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뭐 지방의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오히려 그 물건으로 대처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스포츠용품 교환권 또는 지방 특산물 교환권 등이 훨씬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프로 냄새가 나잖아요. 네. 자, 지금 시상대에는 하프코스 여자 부문 시상식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박창하 선수가 거의 다 지금 도착을 했군요. 네. 이제 운동장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네, 운동장이 이제 슬슬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서 방향을 바꾸게 되죠. 이제 공주 시민 운동장 쪽으로. 아까보다 훨씬 더 지쳐 보이는 모습. 이제 정말 이럴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숨이 턱 끝까지 차지 않았습니까? 네. 참 우리가 속된 말로 죽을 것만 같았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뭐 나중에 돌아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인터뷰 때 아마 만나보게 될 텐데 정말 그 심정이 궁금합니다. 박창하 선수가 계속해서 독주로 달려 나가고 있는 상황, 긴 거리가 남지 않았다고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공주시민운동장 앞쪽인데요. 박창하 선수 뒤쪽에도 선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은 거리가 많이 보였고, 아까 윤여춘 해설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한계 거리가 400m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400m 이하면은 따라잡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일관으로 봐서 눈으로 보이면은 조금씩 좁혀지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절로 또 이제 그 경기 쪽으로 자기네 기량 위에 또 좋은 컨디션이 만들어지면서 정신적으로 불러일으킬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직선주리에서 커브를 돌아서 보이는데 안 보이면 그때 자기도 또 포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한계 거리를 400m로 봅니다. 네, 자 이제 언덕인데요. 박창하 선수도 마지막이라는 것을 직감을 했을 거예요. 계속해서 시계를 보고 있는데 이제 기록보다는 거의 우승은 확실시 됐기 때문에 완주가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또 방심하면 안 되잖아요. 네, 저기쯤 오면은 이제 그 배동성 씨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 운동장에서 나온 소리를 이제는 이제 힘이 나고 다시 또 몸이 가벼워지죠. 자, 공주 시민운동장 바로
앞입니다. 아까 저희가 경기 시작 전에 보여드렸던 광고를 위한 풍선이 이제 눈에 들어왔을 텐데요. 네. 자, 여기에서 네네. 바로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운동장 문으로 나왔던 문입니다. 다시 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트랙을 4분의 3을 돌고 피니시를 하게 됩니다. 네, 박창하 선수 오전에 출발할 때부터 왼쪽 무릎에 테이핑이 조금 있었는데 일단 본인은 지난 음성대회보다는 확실히 만족할 만한 성적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때는 후반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서 후반에 뒤에 있는 멀리 떨어진 선수들에게 오히려 따라잡혔는데 네네. 네, 오늘은 이 대회를 앞두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들어옵니다. 자, 이제 공주시민운동장 방면으로 자 풀코스 1위 선수 박창하 선수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정면에서 바라볼 때보다는 확실히 측면에서의 속도가 빠른 게 이 마라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또 운동장에 들어오니까 또 이제 자신의 또 몸을 또 살려야 되겠죠. 보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네, 아무래도 발걸음이 더 가벼워지고 저게 이제 그 에너지를 고갈이 된 에너지를 지방을 태우면서 달린다고 하거든요. 네. 지방을 태우면서 달린다는 것은 말 그대로 엄청 고통스러운 달림이 되겠죠. 네, 저희가 이제 대략적으로 예상했던 풀코스 1위 골인 시간보다 조금은 더 빠른 시간 11시 41분경 풀코스 선두 박창하 선수가 현재 경기장 안을 돌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골인 지점 근처인데요. 표시된 시간으로도 2시간 41분이 지금 네. 살짝 경과를 했군요. 제가 예상했던 기록이죠. 네, 2시간 40분대가 맞군요. 네. 자, 박창하 선수가 마지막 코너를 돌아서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들어옵니다. 멋진 세레모니와 네. 함께 통과를 합니다. 잘했어요. 네, 박창하 선수 오늘은 그 후반부 뒤처짐 없이 그래도 페이스가 유지가 어느 정도는 됐어요. 네. 앞서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예상을 40분 안에는 조금 어려울 거로 보고 네네. 네, 40분을 조금 넘어서는 그런 기록을 예상을 했는데 네네. 예상이 41분대로 이렇게 해서 피니시를 하게 됐고요. 41분대의 이 기온에 이 41분대면은 상당히 잘 뛰었다. 기록이 그렇군요.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전문 프로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조절을 해낸 것도 대단한데요. 현장에는 자 풀코스 1위 통과자 박창하 선수의 인터뷰가 준비돼 있습니다만 본인도 숨을 고르는데 시간이 그럼요.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조금 네. 기다려줘야죠. 네네. 지금 인터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주최 측에서 우리 중계방송 배려를, 측에서 네. 그 선수한테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네, 자 준비가 됐다고 하는군요. 저희 현장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아나운서. 네, 오늘 마라톤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풀코스를 방금 완주한 분이 지금 바로 제 옆에 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온 박창하라고 합니다. 지금 풀코스를 1등에서 모두의 시선이 지금 다 지금 본인에게 가고 있어요. 좀 어떤가요? 너무 좋고요. 뭐 이 대회는 매번 참석하다가 한 2년 참석을 안 했어서요. 그전에는 매번 1등 못하고 3등, 2등만 거의 주로 했는데 오늘 1등에서 너무 어느 때보다 뜻깊으네요. 지금 가족분들이랑 같이 오신 것 같은데 이 마라톤을 참가한다고 했을 때 가족분들이 별 얘기 안 하던가요? 예, 매번 다닐 때 대회 때마다 전국적으로 여행 삼아 같이 가족이랑 어머니랑 아들이랑 아버지랑 같이 매일 항상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머니랑 아드님이 지켜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하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몸이 처음에 여기 오기 전에 안 좋아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어머니도 많이 걱정해 주시고. 근데 이렇게 1등 하게 돼서 어느 때보다 정말 어느 대회 때보다 1등 한 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풀코스 1위 우승자 만나봤습니다.